뻘리TV 성혁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식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골을 넣은 지가 벌써 100일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110일이 지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확정지었던 지난 시즌 그 노리치 시티전 이후로 프리시즌 시합들을 빼면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합쳐서 벌써 7경기째 무득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지에서도 걱정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경기가 끝난 직후에 영국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여기에 손흥민 선수 이름이 꽤 높은 순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번 주말 맨시티전 선발 여부 관련해서도 팬들끼리 치열하게 논쟁도 좀 벌이고 있던데요. 계속 나와야 된다, 아니면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하지만 정작 손흥민 선수는 평온해 보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골이 안 들어가서 짜증날 때도 있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경기 중에 기회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있다. 한 골 들어가면 계속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든든합니다. 선수 본인이 초조하고 좀 그런 욕심내고 이러면 이제 좀 또 흐트러질 수 있는데, 아무튼 최근에 경기력도 뭐 계속 완만하게 또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머지않아 한 골 들어가면 계속해서 폼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토트넘 경기장에요, 아데바요르하고 요렌테가 왔더라고요. 요렌테는 한두 시즌 더 뛰었으면 참 토트넘에서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여러 선수라고 또 좋은 성과들을 내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좀 늘 있었는데, 이렇게 또 모습 보니까 반갑네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경기 마르세유전, 현지 언론 평점 또 평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선수가 골키퍼 요리스하고 또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만 7점을 줬고요. 나머지는 뭐 5점, 6점 이렇게 점수를 줬고,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뭐 당연히 이날 두 골을 모두 터뜨렸던 히샬리송 선수입니다. 뭐 구영민, 또 풋볼 런던, 이브닝 순다드에서 9점씩을 주면서 전체 5매치 평점이 8.6점입니다. 그 밖에 여러 선수들 지금 평점이 많이 좀 엇갈리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7점 준 것도 있고 4점 준 것도 있고, 벤탄쿠르 같은 경우도 8점 준 것도 있고 뭐 4점 준 것도 있고, 굉장히 좀 오락가락 하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벤치 멤버, 이제 교체로 투입했던 클루셰프스키 선수, 셰프셰비가 8점을 두 곳에서 받았어요. 많은 시간 뛰지 않았는데. 자, 이제 매체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풋볼 런던,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풀럼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경기 전반전에 부진했다. 은벤바에게 반칙을 당해서 퇴장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활약을 정리하면서 손흥민에게는 좀 좌절의 밤이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부진했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뭐 이렇게 평가한 거에 비하면 점수는 뭐 나쁘게 준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이제 히샬리송인데 9점을 줬습니다. 2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손흥민, 케인하고 소울 맞췄다. 자, 득점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강렬한 헤딩 2방으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승점 3점 따는 걸 도왔다. 뭐 이날 가장 돋보였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헤딩골 2골이 정말 다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자, 해리 케인 선수에게도 7점을 줬습니다. 동료들에게 기회를 열어줬고 몇 차례 슈팅이 블록이 됐다. 전반 막판 빗나갔던 슈팅은 더 정확히 찼어야 됐다. 손흥민이 은벤바의 퇴장을 유도하도록 만들었다. 사실 그 장면은 물론 케인의 패스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압도적인 스피드, 정말 그 수비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그 스피드가 만들어냈던 그런 장면이 아닌가. 자, 이반 페리시치에게도 7점을 줬네요. 풀럼전 벤치 이후 선발로 복귀했지만 한동안 왼쪽에서 별다른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현지 평가를 보면 페리시치는 그 크로스, 히샬리송이 결승골을 도왔던 그 크로스를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다이어 같은 경우에도 7점, 90분 풀타임을 뛴 유일한 센터백이다. 경기 내내 가장 든든했다 하면서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 근데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특히 이날은 좀 불안하지 않았나 싶은데. 자, 구영민 넘어가 볼게요. 자, 구영민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낮은 점수 줬습니다. 5점 줬고요. 볼 터치는 루즈하고 헤드업을 자주 까먹는다, 놓친다. 그만큼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스피드로 은벤바를 퇴장시키면서 경기 흐름을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반 페리시치 7점. 근데 수비가 괜찮았고 결국에는
도움까지 만들어냈다. 좋은 평가를 해줬고요. 해리 케인에게 5점. 그러니까 케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점수가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사실 활약이 그렇게 대단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케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여기는 5점을 줬고 연계 플레이 그리고 득점을 노려봤지만 케인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 히샬리송 여기 9점. 굉장히 많은 점 줬습니다. 경기 대부분 잠잠했지만 팀이 필요로 할 때 화끈한 헤딩 두 방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자, 그리고 에릭 다이어. 저 여기 구양문 제가 좀 많이 공감할 때가 많다는 거. 에릭 다이어 4점 줬고요. 패스 미스, 뭐 쓸데없는 파울, 그리고 상당히 전진해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날 좀 앞서 나갔을 때도 불안했었고 뒤쪽에서도 좀, 그러니까 빌드업을 많이 시도를 하는 그런 수비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스가 많았기 때문에 낮은 점수가 맞지 않나.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에게도 4점을 줬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공을 소유할 때는 조심성이 부족했다. 사실 좀 2대0 경기인데 굉장히 그 선수들이 받은 평점의 그 폭이 크잖아요. 그만큼 좀 전체적으로 팀이 좀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브닝 순다다 볼게요. 이 매체는 이제 댄 킬패트릭 기자가 평점을 매겼는데 제목부터 좀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그렇게 대단히 못한 경기 아니었고 그렇다고 활약을 한 것도 아닌 경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 이런 날은 제목이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 친구는 여기 제목에도 히샬리송은 차이를 만들었지만 손흥민은 걱정스럽게 또다시 부족했다, 부진했다, 자신의 어떤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의미가 있는 기자들은 저도 뭐 기자 출신입니다만 제목을 뽑을 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를 하건 안 하건을 떠나서 본인의 생각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히샬리송이 손흥민보다 선발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클루세스키가 요즘에 빠지고 손흥민, 이슬람이 같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폼을 보면 둘이 차이가 너무 나고 또 이 댄 킬패트릭 기자 같은 경우는 계속 손흥민 부진할 때마다 선발 빼자는 얘기를 지난 시즌에 실제로 했다가 컨테 감독한테 쫑코도 먹었지만 늘 그런 좀 뭔가 히샬리송에 대한 높은 평가, 손흥민 선수를 좀 걱정하는 듯한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올 시즌에 이어지고 있는 거 여기서도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평점 줬고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여전히 날카로움과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후반전에 빗나간 슈팅은 실망스럽다.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하면 슈팅인데 자, 뭐 수비수가 달려들긴 했지만 완전히 빗나가는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때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폼이 여전히 이제 올라는 가고 있지만 계속 올라가는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폭발적인 스피드로 은벤바를 퇴장시키면서 자신의 가치를 그래도 보여줬다고 좋은 평가까지 넣습니다. 해리 케인 7점.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케인에 대해서는 좀 후해요. 챔스 복귀 전에 족적을 남기려는 그러니까 임프레션을 남기려고 했던 어떤 그 노력들이 보였다고. 전반전 2차례 찬스를 날려버렸고 손흥민 퇴장 유도 장면은 만들어냈다. 뭐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아무튼 뭐 점수는 많이 납니다. 차이가. 자, 히샬리송 9점 줬고요. 아주 멋진 헤더로 2골 넣으면서 팀의 차이를 가져왔다. 미드필드 연계와 공격에 기여한 전반전에도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사실 보는 사람마다 좀 많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편차가 좀 심한 점수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느낄 수가 있는 재밌는 그런 평점이 아닌가 싶고요. 자, 데안 클루세스키에게 이제 8점. 여기도 교체에 들어와가지고 30분 뛰었나? 근데 굉장히 높은 점수 줬어요. 투입 즉시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렸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격 포인트도 없었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바꿔줬다라는 면에서 높은 평가를 이제 한 건데 이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 한 명 퇴장시키고 나서 공격을 좀 더 강화하는 시점에 들어와서 이제 약간 반짝한 건데 그 뒤로 사실 또 마르세유 상대로 고전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평점을 좀 약간 절하되고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로드리고 벤탄쿠르 아까 4점 준 매체가 있었는데 여기는 8점을 줬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패스 실수 하나를 제외하면 온더볼 상황에서 토트넘 최고 선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또 내렸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퇴장시켜서 경기 흐름이 확실히 토트넘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 손흥민 선수의 기여도는 분명히 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알던 또 모두가 기대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는 아직도 좀 미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이 좀 박하긴 한데요. 그래도 순간순간 번뜩이는 모습들 시즌 초에 비하면은 좀 자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맨시티전 또 챔피언스리그 앞으로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폼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계속 응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맨시티전 입중계 때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몰바.